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치약으로 꼼꼼히 양치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입안에서 다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순간은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미묘한 반응을 통해 알게 될 때입니다. 대화하던 상대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거나 작은 발걸음만큼 거리를 둘 때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내 안의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저는 올해 65살이고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다른 어떤 질문보다 더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루 3번 양치도 꼬박꼬박하고 가글도 쓰는데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깊은 상처와 자존심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옆 사람이 혹시나 냄새를 맡을까 봐 두려워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입 냄새는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는 소중한 순간에조차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족쇄가 됩니다. 결국 자신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믿어온 치약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치약은 그저 잠시 동안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을 뿐입니다. 입 냄새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상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세게 닦아야 한다고 착각하며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단 하루 만에 입냄새를 눈에 띄게 줄여주는 열쇠가 치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제가 배워온 모든 지식과 달랐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와 제 환자들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 확인한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바로 그 재료가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지난 3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왔고 단 하루 만에 효과를 확인했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상대의 미묘한 표정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 함께 진짜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입냄새가 앙치를 수월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입냄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침이 풍부하게 분비되어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하고 세균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 건조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썩은 계란 냄새와 같은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둘째, 잇몸과 치아의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세균이 숨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치주 질환, 잇몸염증, 충치는 음식물 찌꺼기가 썩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이때 발생하는 황화물이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치아가 멀쩡해 보였지만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서 염증이 진행되며 계속해서 냄새를 유발하던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셋째,
위나 간 같은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나 만성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속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막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간 기능이 약해져도 특정 냄새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올라와 호흡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약물 복용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는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입 마름을 겪습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국 입 냄새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손주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자신감이 무너지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이 4가지 원인 모두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약처럼 일시적으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차를 그저 마시는 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차는 그 이상입니다. 가장없이 말해 녹차는 천연 구강 청결제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카테킨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냄새 유발 세균을 억제합니다. 입 냄새의 주범인 황화물 생성균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막습니다. 이미 생성된 냄새를 중화시킵니다. 썩은 계란 냄새 같은 황화물과 결합하여 냄새를 즉시 사라지게 합니다. 구강을 진정시키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이 많아지면 입안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로 입을 헹군 그룹이 단 하루 만에 입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임상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치약이 화장이라면 녹차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 효과는 1시간 뒤에 사라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게다가 저렴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녹차를 더 많이 마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녹차를 마시면 위로 내려가지만 양치하고 헹구는 데 사용하면 강력한 카테킨 성분이여 치아 사이, 잇몸 라인의 세균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치약으로 닦고 나서 녹차로 헹구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치약의 강한 인공향과 계면활성제가 입안을 코팅해서 녹차의 유효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녹차를 치약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치약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방정식에서 치약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입차든 티백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입차가 조금 더 낫지만 집에 있는 티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함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몇 년씩 묵은 티백을 찬장에 넣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만 지나도 카테킨 함량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의 효과를 원하신다면 개봉한 지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녹차를 사용하세요. 다음은 우리는 방법입니다. 앙치용으로는 진하게 우려야 합니다. 일반 컵 약 200ml, 분량의 따뜻한 물에 입차는 2스푼, 티백은 2개를 넣으세요. 물은 팔팔 끓는 물보다는 70에서 80도 정도가 완벽합니다.
악고 분간 우려내 카테킨을 최대한 추출하세요. 그런 다음 차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입안은 민감해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을 준비합니다. 칫솔을 미지근한 녹차물에 담급니다. 치아의 바깥면, 안쪽면, 씹는 면을 꼼꼼하게 닦습니다. 혀와 잇몸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입 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의 하얀 솔태에서 비롯됩니다. 녹차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내면 냄새의 근원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잇몸 라인을 닦아주면 염증을 직접적으로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치가 끝나면 남은 녹차물로 30초에서 1분간 가글하듯 입안을 헹궈줍니다. 치아 사이, 혀 밑 등 모든 곳에 닿도록 하세요. 뱉어내세요. 입안이 인공적인 향 대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차향으로 상쾌해질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 상쾌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밤에 잠들기 전에 하세요. 특히 아침이 중요한데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항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원장님, 정말 녹차만으로 하지만 시도해 본 거에 모든 분들이 그 빠른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한 환자분은 바로 다음날 아내가 차이를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주가 안기며 할아버지, 이제 나쁜 냄새 안 나요 라고 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눈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치약은 사실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고 우리가 평범하다고 간과했던 녹차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들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올바른 방법을 따를 때 시작됩니다.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려시킨 뒤 치약 대신 사용하러 치아, 잇몸, 혀를 닦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로 헹궈냅니다. 특히 아침을 포함해 하루 2번 실천하세요. 하지만 다음 경고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진한 것이 좋지만 너무 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농축되면 속쓰림, 이산역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200ml에 티백 2개 정도가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는 사용을 피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아주 진한 녹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셔 이를 보호한 뒤 양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뱉고 절대 삼키지 마세요. 녹차는 마셔도 안전하지만 입안을 헹군 물에는 이제 입속에 세균과 노폐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삼키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아 착색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장기간 사용 시 치아에 약간의 착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은 녹차요법을 사용하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으로 양치하로 잠재적인 착색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20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녹차에 포함된 칼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다면 진한 녹차의 카페인이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세요.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녹차의 비타민 K가 약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뱉어냄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우려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감한 잇몸은 농도를 조절하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은 약간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세요. 단하루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 냄새는 생활습관, 건강, 식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반의 결과에 만족해서 멈추지 마시고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저는 이 간단한 변화가 제 환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와 포옹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대화를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던 관리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녹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어제와는 다른 상쾌함을 느끼고 싶다면, 가족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입 냄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장벽을 허물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만의 비밀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당당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